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입니다. 어, 앞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SV를 콜링하는지, 그리고 BLF 프리퀀시란 건 도대체 뭐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CMV를 콜링하는지, 그리고 전체 세포 중에 일부만 이제 카피노 베리에이션인 경우, 보통 카피노 얼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찾아내는 건지, 그 다음에 SV를 콜링하는 게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그리고 SV 콜링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잘 잡혀야 되는 건지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강의 개요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수업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 학생들은 뭐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아예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셔도 좋고요. 조금 더 NGS 분석 기법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고 싶거나 논문을 좀 많이 읽어보고 싶은 학생들은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 시간에 페어드 앤드 시퀀싱에서 이 리드 페어들의 여러 가지 온라인된 정보를 보고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그림만으로는 잘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보충 설명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의 샘플 DNA, WCD DNA가 있습니다. 자, 이 DNA를 제가 랜덤하게 잘랐어요. 그럼 이렇게 자른 프레그먼트 나왔죠? 자, 이 프레그먼트가 시퀀싱 되면 이 중에 일부가 읽힙니다. 그래서 이 읽힌 데이터를 제가 온라인 한다면 여기 이렇게 휴먼 레퍼런스 지놈에 여기 온라인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페어드 앤드 시퀀싱이라면 이 반대쪽 파트도 시퀀싱 읽힐 겁니다. 그럼 이걸 제가 온라인 한다 그러면 이거는 네거티브 스탠드 쪽으로 온라인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라인된 리드를 보면 어느 정도 시퀀싱이 온라인 되고, 또 다른 리드는 반대쪽 페어는 이쪽에 온라인 되고, 가운데는 잘 모르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DNA를 프레그멘테이션 시킬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로 프레그멘테이션 시킬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평균 한 300 정도, 베이스 300 베이스 정도로 잘랐다. 근데 리드 랭스가 100이다. 그러면 100 정도 읽히고, 가운데 한 100개 정도 모르고, 또 한 100개 정도가 반대 방향으로 읽히고, 이렇게 되면 제가 기대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대한 것과 비슷하게 나온 것을 우리가 콘코던트 리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잘린다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이 될 거고요. 여기가 잘렸다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잘린 곳마다 잘 온라인 되고 나서 이 온라인 된 결과를 봤을 때 이 모든 게 내가 원하는 이제 그 크기대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인터벌이 딱 100은 아니더라도 대략 평균적으로 1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적절한 길이를 가지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스트랜드에 온라인된 이런 리드들만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컨컨트롤 리드들만 나온 겁니다. 이렇다면 여기에는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컨컨트롤 리드 페어가 아닌 이상하게 온라인된 리드 페어를 우리는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지 딜리션입니다. 라지 딜리션 때 어떻게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가 생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레퍼런스, 그러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 레퍼런스 DNA 더블 스탠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만약에 제 샘플에 이만큼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kb 베이스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런 이제 DNA를 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우리가 NGS를 하게 되면 랜덤 프레그멘테이션 되니까 여기 일부가 잘립니다. 잘려서 각각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시퀀싱 돼서 온라인 되면 컨코던트 리드표가 나오겠죠. 또 이 부분이 잘려도 마찬가지로 역시 컨코던트 리드표가 나올 겁니다. 이쪽 부분이 잘려도 여기 어떤 이 시퀀스를 제가 온라인 해보면 저는 현재 딜리션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여기에 온라인 된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래서 문제 없다, 이렇게 컨코던트 리드표다라고 판단할 테고, 이 부분이 시퀀싱 잘려서 시퀀싱 돼도 똑같이 컨코던트 리드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잘려진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죠.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포함해서 이런 프레그먼트가 우연히 잘려져 가지고 이게 시퀀싱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앞쪽 부분이 시퀀싱을 결과를 가지고 온라인 하면 이거는 이렇게 온라인 될 거고요.
다음에 이쪽 끝부분에 시퀀스 데이터를 가지고 온라인 해보면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온라인 되겠죠. 그리고 그 둘 사이 간격은 꽤 멀게 나올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균 한 300 정도 자리를 잘라서 이 가운데 인터벌이 한 100 정도 나올 걸 기대하는데 그 인터벌이 한 뭐 150, 뭐 심지어 한 200 정도 나와도 우리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벌이 거의 뭐한 2kb 베이스 정도 떨어진 뭐 2kb에서 더 나오겠죠. 한 2몇 kb 베이스 정도 나왔다. 자, 이러면 이거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암만 제가 이렇게 실험이 좀 이상해도 평균 한 300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로 잘랐는데 거기 2몇 킬로베이스짜리 프레임부터 들어갔다? 이 기대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긴 그런 인터벌을 가진 리드 페어가 나올 경우 우리는 이걸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이렇게 우연히 한두 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래그먼트가 하나만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포함해서 잘려진 프래그먼트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다른 프래그먼트에도 시퀀싱 되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온라인 되고 여기가 이렇게 온라인 돼서 이런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가 비슷한 형식의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반복되면 그럼 확실하게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 특히 이렇게 사이즈가 상당히 긴, 인터벌이 상당히 긴 그런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가 나오면 이것은 그 자리에 라지 딜리션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의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인버전인데요. 자, 이게 레퍼런스 DNA의 파시브 스트랜드, 렐러티브 스트랜드인데 제 샘플에서 이 일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들어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랜덤 프레그멘테이션에서 랜덤하게 잘릴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잘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시퀀싱 되겠죠. 그래 그게 온라인 되면 역시 파지티브 스탠드, 네거티브 스탠드에 정확히 잘 온라인 되는 콘코던트 리드 페어가 나올 겁니다. 또 이 부분 잘렸다고 해도 여기와 여기와 시퀀싱 돼서 온라인 잘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요 인버전된 가운데 부분이 시퀀싱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처음에 이 부분이 시퀀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 시퀀스는 여기 레퍼런스 여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레퍼런스 지르면 네거티브 스트랜드 온라인 잘 될 거고요. 요 조각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역시 레퍼런스 온라인 하면 이렇게 돼서 이것만 가지고는 콘코더 리드 페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전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쪽 부분에 잘린 시퀀스는 레퍼런스 시퀀스에 정확하게 이 원래 방향대로 온라인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인버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인버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끼고 우리가 이 프래그먼트가 잘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래그먼트에서 처음에 이 부분이 시퀀싱 되겠죠. 이 부분은 레퍼런스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지티브 스트랜드 온라인 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시퀀싱 되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도 파지티브 스트랜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레퍼런스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뒤집어지기 전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온라인 되면 이렇게 온라인 될 겁니다. 이상한 결과죠. 분명히 우리가 콘코더 리드 페어라면 하나는 파지티브 스트랜드, 하나는 네거티브 스트랜드 온라인 되는 게 보통인데 둘 다 파지티브 스트랜드 온라인 되는 그런 이상한 리드 페어가 나온 겁니다. 그 옆에 다른 자리가 잘려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이렇게 온라인 되고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온라인 돼서 역시 파지티브 스트랜드 온라인 되는 리드 페어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엔 이쪽 브레이크 포인트를 포함하는 프래그먼트가 잘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시퀀싱 되면 여기는 그대로 레퍼런스에 이렇게 온라인 될 거고요. 여기가 시퀀싱 되면 여기는 레퍼런스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라인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둘 다 네거티브 스트랜드에 온라인 되는 리드 페어가 나왔습니다. 역시 또 다른 쪽이 잘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온라인 되는 이런 리드 페어가 나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파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나오면 이건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이고 이런 것도 역시 한 번만 나와버리면 그냥 뭐 무시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여러 개가 발견된다고 하면 이건 확실히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는 바로 인버전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자, 이번에는 탄덤 두플리케이션일 때 나타나는 디스코던트 리드 페어를 보겠습니다.
텐덤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퍼런스 DNA에 있는 특정 부분이 내 샘플에서는 하나, 둘 또는 셋 이런 식으로 연달아 다다닥 붙어서 반복되는 걸 우리가 텐덤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카피가 원래는 한 카피 있어야 될 부분이 내 샘플엔 두 카피가 연달아 붙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전히 이 프레그먼트가 시퀀싱 된다고 하면 이 경우는 컨컨트롤 리드표가 나올 거고요. 또 이 부분이 잘린다고 해도 여전히 컨컨트롤 리드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여기 이 브레이크 포인트 부분이 잘린다고 해도 역시 컨컨트롤 리드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이 브레이크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컨컨트롤 리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 두 개가 반복되는 요 사이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끼고 있는 이런 프레그먼트가 잘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부분이 시퀀싱 되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시퀀싱 될 텐데 이 부분은 레퍼런스로 따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시켜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분명히 하나는 파지티브 스트랜드, 하나는 네거티브 스트랜드, 그리고 뭐 그 거리도 그렇게 뭐 적절하긴 한데 문제는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파지티브 스트랜드가 가리키는 방향과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 컨컨트롤 리드 페어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이런 디스컨 리드 페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역시 또 근처에 또 다른 데가 또 잘리면 역시 이런 식으로 파지티브 스트랜드, 여기는 이렇게 네거티브 스트랜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디스콘 리드 페어가 하나 그냥 나와버리면 또는 뭐 한두 개 나와버리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텐덤 듀플리케이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컨컨트 리드 페어 그리고 라지 딜리션, 인버전, 텐덤 듀플리케이션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건 트랜스로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리드 1은 1번 크로모즘에 붙고 리드 2는 7번 크로모즘에 붙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 샘플 속에 있는 어떤 특정 프레그먼트 한 300베이스 페어 프레그먼트가 앞쪽 100베이스 페어는 1번 크로모즘을 뒤쪽 100베이스 페어는 7번 크로모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국 1번과 7번이 붙어있는 그런 트랜스로케이션이 제 샘플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런 게 딱 뭐 어쩌다 한 개 나오면 그건 무시하면 되지만 이런 게 특정 부위에서 반복해 나오면 이 리드 페어를 중심으로 놓고 가운데 부분 어디가 잘려서 1번과 7번이 붙어있는 트랜스로케이션이 생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드 페어 중에 한 리드는 온라인이 잘 됐는데 페어가 되는 나머지 리드가 없는 겁니다. 없다는 건 어디가 있다는 뜻일까요? 쓰레기통에 가 있다는 뜻이죠. 앞서 제가 특정 리드가 온라인이 잘 안되면 그거는 버려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버려진 리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버려지는 가장 큰 이제 가능성은 그 시퀀싱 할 때 뭐 에러 같은 게 들어가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리드여서 그렇긴 할 텐데 문제는 이런 한쪽만 온라인된 리드, 즉 고와 오픈 리드가 특정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를 띠는 걸까요? 이 오픈 리드의 페어가 되는 이 부분이 분명히 시퀀싱은 됐는데 그것들이 단체로 다 온라인이 안 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오픈 리드의 이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리드 페어들이 시퀀싱 에러라기보다는 굉장히 노블해서 그러니까 레퍼런스랑 많이 다른 어떤 특정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온라인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리드의 상대편 리드들을 우리가 쓰레기통에서 다시 건져 가지고 그 시퀀스를 잘 분석함으로써 내 샘플에 존재하는 레퍼런스랑 아주 다른 시퀀스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